자, 마케팅 1팀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다들 밥이나 먹으러 가지? 네, 좋습니다. 가시죠, 부장님. 아니, 왜 다들 대답이 없어? 점심 먹으러 가자니까. 네, 부장님. 점심은 뭐 먹을까요? 오늘 점심 메뉴들 정해보자고요. 뭐가 좋으려나? 다들 의견 좀 내보지 그래. 부장님, 오늘은 비가 살짝 오니까 칼국수 후루룩 어떨까요? 진짜 어디서 개가 이렇게 짖어? 점심 뭐 먹냐니까. 다들 좋은 생각 없나? 저 의견 냈는데 칼국수요. 참 다들 의견이 없네. 없어. 김치찌개나 먹으러 갑시다. 나갑시다. 부장님, 왜 제 말 무시하십니까? 예? 아유, 이거 자꾸 어디서 이렇게 개가 짖어? 어? 다들 갑시다. 빨리들 나옵시다. 계란의 부장님. 제 얘기 안 들리십니까? 부장님! 화진님, 어머머! 대답하는 1인이 있는데 부장님께서 그냥 무시하시는 건가요? 그러신 것 같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시겠는데요? 첫 번째 고민, 익명의 청취자께서 보내주셨고요. 회사의 한 분의 상사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신대요. 사연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7년차 대리입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 강도도 높지 않고 연봉 인상도 잘 되고 칼퇴근도 보장되는 좋은 회사입니다. 문제는 한 상사인데요. 이분 잘 삐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빈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거죠. 저희 회사는 작아서 점심과 후식까지 다 같이들 먹거든요. 상사의 무시가 시작되면 점심시간이 그렇게 지옥일 수가 없어요. 게다가 한번 삐치면 기본 3개월은 갑니다. 이미 업계 쪽에서는 이런 성향이 소문나 있기도 하고 제가 입사한 후 이분 때문에 2명이나 퇴사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참기만 하다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얼마 전 억울한 면을 말씀드렸더니요. 그랬더니 너 나 무시하냐? 네가 뭔데 그런 요청을 하냐? 라면서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화를 못 참았는지 사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린 모양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넌 왜 이렇게 곰같이 행동하냐? 처세를 잘하라 라면서 저보고 글쎄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네가 사과한다고 해서 네가 지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요. 제가 부하 직원인데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사과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사과도 안 하고 점심도 같이 안 먹고 그분을 슬슬 피하면 다른 사람들도 제 눈치를 보게 되고 그건 사내 의무 준수 위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제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확 한 소리 해대고 그냥 때려치고 싶지만 이번 주 놀이동산 가자는 아이를 생각하면서 꼭 참아야겠죠? 게다가 회사 조건도 좋은 편이고요. 아우 진짜 치사해도 꾹 참고 사과하고 계속 다니는 게 맞을까요? 3042님, 아유 힘드시겠다. 상사가 그러면 일하기 힘들죠. 부당한데도 부당하다 말도 못하고 참 답답합니다. 참다 말씀드렸다가 이제 굉장히 심하게 삐친 상태예요. 아니 이렇게 근무 조건도 좋고 다 이런데 이 상사 한 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연? 참 진짜 뭐라 그러나 모욕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노골적으로. 좀 사연 보니까 네. 꽁트긴 한데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없는 듯이 취급한다는 게 그림자 취급하는 네. 게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이 생각하면서 참아야겠다라는 말 하시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 이야기는 또 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겁니다. 네, 아침에 아이 네. 얼굴 쳐다보면서 네. 참아야지. 자, 회사 생활을 만족시키는 조건, 이제 급여. 당연히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생각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면 정말 행운인 거죠. 이런 분들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급여보다도 사람이 맞지 않았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 상상 이상이죠. 급여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사실 기본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따질 계진 아닌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가장 그 직장생활 힘든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인간관계라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상사와의 관계가 그렇죠. 있고 또 신입 직원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만두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1년 이내 그만두는 게 상사와의 관계. 뭐 동료나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상사가 굉장히 이제 미치는 영향력이 이제 크다라는 것들이 아마 뭐 통계적으로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희정님께서도 메시지 주셨네요. 사람 안 맞으면 같이 일하기 힘듭니다. 저도요, 견디다가 그냥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해야 하나 싶어서요. 사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괜찮으니 꾹 참고 사과를 하고 회사를 다녀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회사를 다녀야 되냐, 이 두 가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참 이게 그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는 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쉽진 않은 게 개인의 입장들이 다 있거든. 이 사연만으로 봤을 때 그 상사가 어떤 사람인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정도의 상사면은 상당히 그 갑질하는 상사의 아마 베스트 아마 한 그 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뭐 혼내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면은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상사가 누구를 하나 신뢰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직원들도 후환이 두려워서 유탄을 맞을까봐 그 직원을 본의 아니게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이제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당사자는 당연하고 어떻게 말을 붙이지 못하는 다른 직원들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들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사가 알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모릅니다. 아, 본인은 모른다. 아니면은 즐기든지. 모른다는 거는 진짜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이고요. 네. 즐긴다는 분은 그건 그렇지. 너희들이 내가 나한테 기어야지. 은근히. 예. 굉장히 이제 최악의 상사죠. 예. 차라리 공감 능력이 없는 상사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해결이 됩니다. 예, 그런데 예. 알면서 그 자기 권력의 어떤 힘의 수준을 과시. 예. 예. 그 이래 보는 어떤 하나의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직장에서 이분은 더 고통스러운 게 사장도 네가 문제다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사 내에서 비치는 영향력이 아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뭔지는 것 같아요. 모르지만 네. 특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영업을 잘하든지 아니면 사장이 아주 믿고 맡길 만한 분이라든지 하여튼 실세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연 이야기 나누는 동안 음악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경험을 나눠주고 계시네요. 3786님은요, 저희 남편은요, 퇴직에 가까워오니까 위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일도 안 주고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다 나오긴 했는데 우리 남편이 정말 힘들어 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자주 있죠, 선생님. 그렇죠. 이게 이제 회사는 이해관계고 이익관계거든요. 그럼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모이고 건 떨어진 사람에게는 안 모이는 게 회사의 이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보다 당사자가 제일 많이 느끼겠죠. 근데 이제 내가 그런 대상이 될 때는 굉장히 네, 못 견디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이제 냉정한 이야기는 같지만 조직의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 그게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내가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는 착한 사람이 모이는 데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자기 이익 때문에 모이고 공동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공간이라는 것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만 모일 수는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끝 해야 되는데 네. 그 이익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방식은 이제 참 고민이거든. 네. 그래서 뭐 상사가 신문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욕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뭐 그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킨다든지 또 일부러 힘든 일을 준다든지 뭐 해볼 수 있는 모욕감들은 또 다 주는 상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살짝 어떻게 보면은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이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익 관계가 있다면 그것까지는 이해는 되지만 이거는 필요 이상의 할 때는 이거는 좀 폭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 폭력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들이 직장에서는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시 되는 문화가 있고 그래서 그 뭐 어떤 데 보면은 막 직원들한테 모욕적인 이야기들 뭐 너 그래가지고 그 너 뭐 머리가 어떤 뭐 아니냐 뭐 돌 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한다든지 뭐 너희 엄마 너 낳고 뭐 미역국 드셨냐 뭐 한다든지
네가 그러니까 너희 부모가 그런 거야 막 한다든지 이게 뭐 굉장히 세상에. 가족까지 또 끌어들이는 상사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니까 너 데리고 있는 거야. 세상에. 불쌍했어 뭐. 어머나. 뭐 그런 상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회사가 작으면 더 그럴 겁니다 하시면서 세진님이 그런 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회사라니 그래 좋을 거라 생각이 안 드네요. 능력 있으실 테니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다른 곳으로 이직해 보시면 어떠겠어요 하셨는데 이 방법은 어때요, 선생님? 저는 이제 이거 굉장히 이제 신중해야 됩니다. 실패를 하고 떠날 것인가, 성공을 하고 떠날 것인가는 왜냐하면은 동종업계에서 이직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 부장하고 사이가 나빠서 왔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은 그쪽 옮기는 직장에 지금 현재 있는 직장의 상사와 유사한 사람이 없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네. 어디든 이렇게 약간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참고 견디라고 그러면은 또 이건 또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사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이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그 회사 강의를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상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회사 내에 그 상사의 부당함을 신고를 한다. 그럼 우리나라 조직 문화가 그래 저 상사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내보내고 부하직을 이런 문화는 그렇지 아직은 않죠.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제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야? 다 그러는 건데 제가 좀 성격이 좀 별난 것 그리고 같아. 왜 내부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 그렇죠. 제 트러블 메이커 아니야? 불평불만이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올 가능성들이 그렇죠. 거의 10케이스라면은 9케이스 있어요. 이게 우리 조직 문화예요. 네.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 조직 문화가 요즘 학교 폭력은 사실 이슈라도 되죠. 회사 내 폭력은 사실 이슈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걱정이에요. 사실 선생님께서도 조직생활, 회사생활 꽤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저도 한 20년 했죠. 네.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상사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가장 어려운 상사가 자기 기분대로 하는 상사. 맞아. 자기 집안의 일이 나쁘거나 자기 개인적으로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공사 구분 안 되는 그걸 사람. 그대로 회사 들고 와서 네. 쏟아붓는 상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 기분을 기분이 살펴서 어떤가 눈치를 보게 되는. 맞아. 그렇죠. 내가 갑자기 이 몸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인님 오늘 분위기가 어떠신지.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비율을 잘 맞추면 더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저는 아부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래야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 그래야만 되는가라는 원론적인 지점에 좀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어차피 사람들이 계급이 다를 뿐이지 서로 이익을 위해서 만난 사람이라면은 그 역할에 맞게끔 서로 대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감투가 벼슬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퇴직을 하고 지하철역에서 안 만났어요. 어디서 만나요? 지하철역에서. 뒤에 이제 신문을 하나 꼭꼭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안 만나고 싶은 상사였어요. 근데 내가 이제, 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뭐, 호칭을 제가 부르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그러면 엄청 반가우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바쁜데 꼭 차 한잔하고 가라고. 그럼 이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들이 내가 있을 때는 그렇게 날 찾더니만, 나를 이제 아주 무시한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답답하시다고. 그걸 아직도 모르세요? 그 자리에 계시니까 찾아간 거지. 지금 무슨 멋인데 호칭은 제가 안 부르치게 뭐 이제 그 직책이 드러나니까 그 자리 때문에 간 거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정성집에 말이 죽으면 사람이 가지만 정성이 죽으면 안 간다고. 그 당신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리를 보고 가는 자리. 그거 진짜 모르세요, 내가. 농담하시는 거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자리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직장에 가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